안녕하세요. 드림 종류장 김희영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제1부 거인이여 깨어나라. 네, 여기에서 오늘은 제 15장이에요. 가치 체계, 가치. 이 가치 체계는 우리 삶의 나침판이라고 네, 여기서는 또 설명을 하거든요. 가치 체계. 주위 환경보다는 내면의 그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만이 빛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브루스 바튼. 네. 브루스 바튼이라는 분이 주위 환경보다는 이 내면의 그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만이 빛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각자 자신만의 가치 다 틀리잖아요. 이런 가치가 모든 결정을 주도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운명을 다 만들어 각자의 운명을 만들어 가고 또 자신의 가치 체계를 분명히 알고 또 그것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어떤 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기업에서나 학교에서 또 모든 분야에서 퍼져 있는 어떤 훌륭한 사람들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진정 가치 있는 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매일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는 거. 음, 그런 가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가치가 다 각자가 있는데 참 요즘에는 유감스럽게도 이런 삶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말만 떠들어댈 뿐 그들에게 세상은 불분명하고 모호하고 절대로 어떤 일을 위해서 나서는 일도 없고 누구를 위해 편드는 일도 없대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무엇인지 또 왜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명확하게 모른다면은 어떻게 자부심의 기초를 튼튼히 닦을 수 있겠는가. 결정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다면 그 상황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모든 결정은 무엇이 가치 있는지 명확히 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네. 사실 세상에는 정의가 없지만 자기만의 어떤 가치가 뚜렷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 어떠한 정의는 없지만은 옳고 그름은 없어요. 그와 내가 틀린 건 아니고 다르는 것뿐이지만 나의 가치가 확고하다면 음 반대의 성향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자식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 결정하는 게 간단 명료하다.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몹시 힘든 고문처럼 느껴진다. 자신의 삶에서 최고의 원칙이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를 갖고 있는 이들은 그렇지 않다. 로스페로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그의 가치관이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의 가치관은 그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었다. 최근 에스칼란테는 로스앤젤레스 교육청을 떠나 북부 캘리포니아로 옮겼다. 교사의 업적에 대해 아무런 평가 기준도 없는 곳에서 절대 근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즘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자신의 가치를 단단히 지키는 사람, 자신이 가진 삶의 기준을 공언하고 그 기준을 지켜 나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존경한다. 철학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 내적으로 일치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다. 우리는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을 고결하다고 말한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자꾸 혼동이 되는 게 뭐냐면,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 틀린데, 그래서 나는 내가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틀릴 수 있잖아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다 틀릴 수 있는데, 왜? 가치관들이 다 틀리니까. 그런데 상대가 느꼈을 때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다르다고 판단되고, 틀렸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고집이고 아집이고 어 그냥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상대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런 또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혼동이 되는데, 음 어찌 보면은 이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존경한다고 하는데, 왜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지, 이거는 조금 아이러니하네요. 근데 철학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 내적으로 일치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다. 철학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 음 아마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은 이 내적인 힘이 조금 많이 부족해서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음 문화적으로 이들은 존 웨인, 로스페로, 봄 호프, 제리 루이스, 마틴 신, 래프 레이더, 노먼 커즌스, 웰터 크롱카이트와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월터 크롱카이트의 저녁 뉴스를 기억하는가? 월터는 우리 생에 의미 있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있다.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승리가 있을 때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을 때에도, 우주인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처음 착륙했을 때에도 밀턴은 우리의 가족이었다. 우리는 그를 절대적으로 믿었다. 베트남 전쟁 초기에 그는 미국의 참전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상식적인 방법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베트남을 방문한 뒤 그의 시각은 바뀌었다. 진실성과 정직에 대한 그의 가치관은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전쟁에 대한 한멸을 느끼도록 했다.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관계없이 그는 미국인들에게 처음으로 전쟁에 대해 의문을 가지도록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은 소수의 과격한 학생들만이 아니었다. 윌터 아저씨가 합세하게 된 것이다. 베트남 전쟁은 한편으로 미국 사회의 가치관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젊은이들이 바다 건너 전선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 동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전쟁을 벌였다. 이때 사회 지도자들의 일관성 없는 가치관은 우리에게 크나큰 고통이었다. 워터게이트는 확실히 많은 미국인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하지만 이런 아픔 속에서도 미국이 계속 성장하고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기준을 높여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봄 겔도프는 아프리카의 기근에 대해 세상에 관심을 호소했고, 에드 로버츠는 장애인들의 삶을 돕기 위해 정계의 힘을 결집해냈다. 하나의 가치가 생겨날 때마다 우리 존재는 새로운 의미 하나를 갖게 된다. 어느 한 가지가 사라질 때마다, 어느 한 가치가 사라질 때마다 우리의 의미 한 부분이 사라진다. 조지프 우드 크러치. 음. 근데 이게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것도 어느 정도 가치관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감정을 심하게 건드리는 사건이 일어나면 개인이 변하고 기업체와 조직, 국가적으로도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 동유럽에서 발생한 변화는 확실히 우리 세대의 가장 의미 깊은 가치 변화였다고 볼 수 있다. 국가나 개인에게 발생하는 이런 현상은 기업에서도 나타난다. 한 해로 IBM이라는 기업의 방향과 목표는 창업자인 톰 완슨에 의해 정립되었다. 그는 IBM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앞으로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정의했으며, 지정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각각의 직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정의를 내렸다. 그는 IBM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성공적인 기업체 중 하나로 키워냈다. 이런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범세계적인 일에서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과 공적인 일에서도 자신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자신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대로 살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대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보상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지켜져야 한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 신념을 지켜야 한다. 변함없이 오랫동안 행복을 누리려면 자신이 가진 최고의 가치, 높은 이상대로 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삶의 진실로 어때야 하는지 믿는 대로 늘 행동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사람이 비극적으로 사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사람들은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안다. 그러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는 전혀 모른다. 단순히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다. 자신이 믿는 옳은 일에 따라 살 때마다 내부로부터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이 품고 있는 가치들, 그것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곧 자신을 궁극적인 운명으로 이끄는 나침반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가치들은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이끌어주며 인생의 길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 안에 정착된 이 나침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좌절감과 실망, 공허함을 느끼며 뭔가 조금만 달랐어도 내 인생이 지금보다 더 나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에 따라 살게 되면 대다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확신과 내적 평화, 통합된 일치감 같은 놀라운 힘을 얻게 된다.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를 모르면 고통을 맛본다.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를 모르면 고통을 맛본다. 장기적으로 행복과 성취감을 느끼고 싶으면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가치들에 따라 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지 않으면 큰 고통을 겪게 된다.
우리는 자신을 좌절과 파멸로 이끄는 버릇을 가지기 쉽다. 담배, 음주, 과식, 마약, 남을 내 맘대로 부리려는 것, 몇 시간씩 텔레비전에 빠지는 것 등이 그것이다.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일까? 이러한 행동은 좌절이나 우울화, 삶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허탈감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삶의 공허함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어 그 공허함을 빨리 메울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점차 버릇으로 굳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행동을 바꾸려고 애쓸 뿐 행동의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하려 들지 않는다. 알코올 중독자는 음주 문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가치에 관련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순간순간 느끼는 기분이 싫어서 그 마음 상태를 바꾸려고 술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모른다. 자신이 세운 드높은 기준과 가치들을 충족시키면서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커다란 위안을 맛볼 수 있다. 과식이나 과음 따위는 필요치 않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인생 자체가 풍성하기 때문에 인사불성이 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인사불성이 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 상태로 자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마치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수면제를 먹는 것과 같다. 그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삶을 만들어갈 본질적인 무언가가 형성될 때 우리가 잠자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어, 아주 어릴 때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들에 대한 명확한 감각이 왜 중요한지 모른다. 인생의 많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어른이 되면 산만해져서 지켜야 할 가치들을 어떻게 형성해야 할지 조절할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 모든 결정은 이들 가치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대부분 경우 우리는 그 가치들을 주도적으로 세우지 못한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것은 자신이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들을 분명하게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강력한 가치를 가진 아이들로 키우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유일한 방법일까? 이거는 물론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명확히 하고 그 가치대로 행하여 강력한 역할 모델이 됨으로써 삶의 진정한 교훈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가치란 무엇인가? 가치. 음, 사실 저희 가치는 어, 어떠한 사회적으로 그래도 본보기가 되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모범적인 사람? 그런 거에 가치를 굉장히 두는 사람의 한 사람이었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모범, 어떠한 역할 모델. 그래서 어떠한 내가 음, 그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어떠한 양심에 꺼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많은 사람들한테 본의 아니게 더 많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잠깐 드는데, 가치란 무엇인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둔다는 것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우리가 아끼는 것은 무엇이든 가치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가 아끼는 거, 내가 아끼는 거, 내가 아끼는 거.
내 자신. 사실 제 자신을 굉장히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내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나는 정말 내가 불필요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양심에 꺼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 이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인생의 가치, 즉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말한다. 이런 가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것은 목적으로서의 가치와 수단으로서의 가치이다. 당신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누군가 물었을 때 사랑인가? 아니면 가족인가? 아니면 돈? 이렇게 대답을 했다 하자. 이 가운데 사랑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으로서의 가치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마음 상태다. 가족과 돈은 수단으로서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원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다. 가족은 당신에게 무엇을 줍니까? 하고 물었을 때 사랑, 안정감, 행복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사랑, 안정감, 행복인 것이다. 돈일 경우를 들어보자. 돈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당신에게 무엇을 줍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다. 그럴 때는 자유,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영향력, 또 내가 누구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안정감이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죠. 여기서 보듯 돈은 단지 좀 더 근원적인 가치, 즉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고 싶어 하는 감정을 얻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죠. 삶에서 마주치는 어려움의 정말 많은 부분은 수단으로서의 가치와 목적으로서의 가치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서 큰 고통을 받는다고 해요. 대체로 사람들은 수단 가치를 추구하기에 바빠서 자신이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목적 가치를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가치에 음, 이 돈에 큰 가치를 둔다고 한다면 왜 그 돈이 나에게 어떠한 그 가치를 주는지, 사실 돈이 많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고 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많은 걸 줄 수 있고 그럼으로써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행복도 받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돈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내 행복을 위한 내 가치를 위한 도구일 뿐이지 진정으로 내 목적에 의한 가치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게 자꾸 헷갈려서 진짜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 목적 가치는 우리를 충족시키고 인생을 풍요롭고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준다. 내가 보기에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자신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 목표를 이루고 나서도 이게 다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 예를 들어서 어느 여성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배려와 봉사라고 했어요. 그녀는 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자기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어느 날 변호사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녀가 변호사가 되기로 하고 뜻을 이루었대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변호사로 바쁘게 일해서 이제는 법무법인의 동업자가 되었대요. 근데 그 자리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녀의 일은 처음 생각과 전혀 다른 성격을,
뛰게 된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주도적으로 주도하게 되었고 주위에서는 가장 성공한 여성으로 일단은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단 또 불행하다고 느껴져요. 왜? 의뢰인을 만나 직접 도울 일이 없어진 탓. 이 동료와도 전혀 다른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녀의 회의적인 원칙과 절차를 바로잡음으로써 모든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일단은 그녀는 목표를 이루었지만 인생에서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 이분이 변호사가 되기 위한 목적은 일단은 뭐였죠? 그냥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떠한 또 배려를 해 주고 봉사하는 이런 과정에 굉장히 큰 가치를 두었죠. 그러다가 쪼끔 발전해서 이제는 어느 회사의 오너가 되면서부터 의뢰인을 못 만나게 되고 인제 회사의 CEO로서 오너로서 그 경영인으로서 인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인생의 가치하고 동떨어진 삶을 살게 돼 버리니까 일단은 불행하다고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목적 가치와 수단 가치를 착각을 해서 달리다 보면은 자기 덫에 걸려서 진정으로 행복하려던 수단 가치와 목적 가치 차이를 어 헷갈려 하면서 자기 덫에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목적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 오늘 제가 음 저의 목적 가치, 사실 저의 목적 가치, 한 사람의 모범을 보여서 내 팀원들이 나의 어떤 영향을 받고 나를 본보기로 음 그렇게 쪼끔 영향을 받아서 성장을 하면서 이게 본보기가 된다는 거는 누군가 나를 따라서 하고 그럼으로써 쪼끔 더 같이 성장하고 이러려고 지금 제가 아침에 그렇게 일찍 출근하고 이날이 이제까지 무결근에 어 또 지각 한 번 없이 15 년의 세월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사실 나의 목적 가치는 그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한순간에, 한 시간에 그게 싹 사라져 버렸어요. 아 오늘 책 내용이 너무나 많이 일맥상통해서 와 닿는데 아 네. 일단 나의 목적 가치 그걸 먼저 쪼끔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음 생각을 해 볼까 합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의 목적 가치가 살아가면서 수단 가치와 헷갈리지 않고 그 덫에 절대적으로 걸리지 않게끔 여러분들의 목적 가치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네 오늘은 네 이것으로 마치겠고 네 내일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